보석 같은 미보치과 공윤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3월 31일, 3월달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4월달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꽃이 피고 아름다운 그런 시간들이고 날씨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항상 건강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잇몸의 회복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제일 궁금하시죠? 잇몸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상태가 조금 나빠지면 질수록 계속 잇몸은 내려가고 치아가 많이 드러나고 그리고 결국은 치아가 흔들리고 여러 증상들을 보면서 잇몸이 회복될 수 있나 그런 궁금증들을 많이 말씀하시고 물어보셔요. 그래서 오늘은 단계별로 어떤 형태가 잇몸이 회복될 수 있는지 또 아니면 더 이상 될 수 없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잇몸 다시 돌아올 수 있나요? 또 한번 내려가면 끝인가요?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상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이미 내려간 잇몸은 일반적으로는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 하는 방법, 치료 방법이고요. 또 혹여 수술요법들을 통해서 일부를 회복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한다고 해서 다 많이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일부 가능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핵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기본적인 염증으로 인한 것은 회복이 가능합니다. 내려간 잇몸은 제한적으로 회복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잇몸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염증이 있는 것, 또 하나는 조직 손실, 뼈가 손실을 입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 둘을 잘 구분을 해야 가능합니다. 1단계로 우리 초기에 잇몸에 염증이 있는 지연염 이렇게 표시하고요. 붓고 피가 나고 통증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회복은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인 회복이 가능합니다. 2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결국은 스케일링이나 올바른 양치 방법 이렇게 정상적인 상태로 완전히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2단계로는 초기의 치주염일 경우입니다. 우리가 초기의 치주염 같은 경우는 잇몸이 내려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치주낭이 형성되고 그런 상태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2단계부터는 결국은 단순한 염증이 아니라 조직, 우리가 잇몸도 내려가고 거기에 뼈도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단계까지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염증은 좋아지지만 내려간 잇몸은 본래 높이만큼은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진행된 치주염일 경우에는 잇몸이 많이 내려가게 되고 결국 뼈가 손실을 입으면서 잇몸이 내려가고 치아가 결국은 흔들리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를 대부분 우리가 이제 편하게 표현하는 거는 풍치 이렇게 표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치아가 썩거나 그런 건 아닌데 치아가 빠지는 그런 단계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회복은 어렵고요. 하지만 치료를 통해서 더 악화되는 걸 막아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유지하는 기능까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뼈가 치조골이 너무 손실을 심하게 입으면 결국은 치아를 지킬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회복의 핵심은 결국은 염증 제거, 그리고 세균 관리, 그리고 생활 습관, 양치 관리입니다. 잇몸 회복은 특별한 약이 아니라 염증을 얼마만큼 잘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잇몸에 관련되어 있는 좋은 것도 염증 치료제들도 여러 가지 나오지만
결국은 그거 자체가 먼저가 아니고 기본적인 우리 염증 제거를 한다든지 세균 관리한다든지 생활 습관을 먼저 하면서 약한 부분을 도와주는 의미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만능은 될 수가 없습니다. 치료하면은 분명히 아래 같은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결국은 기본적인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를 하게 되면 피가 나는 것, 출혈이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붓기가 감소하고, 그리고 잇몸이 좀 단단해집니다. 치료 후에는 잇몸이 단단해지면서 결국은 피가 출혈이 줄어드는 상태가 됐고, 이게 이제 결국은 기본적인 우리 회복의 신호가 됩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피가 안 나면 괜찮다. 잇몸 내려간 건 다시 올라온다. 이 부분은 정상적인 상태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피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더라도 정상이 없더라도 잇몸 상태가 전체적으로 완전히 건강한 상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관리가 특히 이제 필요합니다.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1년에 한 번씩 정부에서 기본 보험 비용으로 잇몸 관리를 전국 보험때에 19세 이상은 적용이 됩니다. 그 적용이 되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결국은 관리 측면에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건강하게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양치 방법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일7간 칫솔, 구강 세정기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잇몸은 관리에 따라서 상태가 크게 달라집니다. 꾸준한 관리가 강력한 치료입니다. 결국 늦었다. 나는 지금 현재 비도 많이 나고 상황이 늦어서 이대로 그냥 지내다가 그냥 발치하지.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현재도 늦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가능하면 빨리 오셔서 지금 당장, 지금 시점이 가장 빠른 시점이라 생각하시고 늦은 것 같다 싶어도 현재 바로 치과를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잇몸 염증은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내려간 잇몸은 완전 복구는 어렵지만 관리로 그 정도 유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복의 핵심은 꾸준한 관리, 스케일링, 양치질, 평소의 잇몸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깜짝 퀴즈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 목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어제 저녁에 비가 오고요. 많이 온 것 같지는 않네요. 그래도 참 가물음에 담비 좋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입니다. 강경미 실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운전하며 듣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유영진 대표님 잇몸 회복될 것 같은데 잘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잇몸 관리만 잘하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습니다. 자, 치주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잇몸이 가라앉아서 치아가 흔들리는 증상, 그리고 초기에는 부분적으로는 회복이 가능하고, 그리고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데 통증이 느껴지 치주 질환이 있을 때는 굉장히 아픈 증상이나 냄새, 그리고 치아 흔들림 이런 증상들이 굉장히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미보성과 함께 잇몸에서 피가 나요. 왜 이럴까요? 붓고 아픈데 괜찮을까요? 그냥 두면 더 나빠질까?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야. 처음엔 지으면 괜찮아요. 치료하면 돌아와요. 하지만 치주염 시작되면 조금씩 잇몸은 내려가요. 스케일링, 양치, 치실까지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늦은 건 아니야. 괜찮아. 오늘이 가장 빠른 날. 잇몸 건강은 습관이에요.
네, 여러분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 오늘 방송 꼭 보시고요. 또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전해주시면 관리하는데 굉장히 유익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방송한 이 내용은요. 유튜브 미부치과 채널에 올라가고요. 그리고 치아로 전하는 사랑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그리고 필요한 우리 구강용품들은 네이버 치산몰에 가시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월 마지막 날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여러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